네, 반갑습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22%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굉장히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전화해. 니들 이만큼 때려놨으니까 빨리빨리 전화해서 협상해 그랬는데 중국이 응 안 해. 나도 너희들한테 똑같이 보고할 거야. 그리고 뭐 히토류 수출 전면 금지할 거야. 그래서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는 어떤 모습을 나왔습니까? 너네들 농산물 사줄게, 뭐 천연가스 좀 더 쓸게, 너네 거 원유 좀 사서 쓸게. 근데 지금은 노 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 트럼프가 이게 발표했잖아. 피켓 딱 들면서 관세 부과한 거 표 보면서 굉장히 중국이 열받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만을 국가로 표기를 했습니다. 대만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관세도 관세지만 대만을 국가로 표시한 거에 대해서 항의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관세 발표하고 나서 첫째 날 한 5% 이상 빠졌는데 둘째 날도 거의 6%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지금 코로나에 준하는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단 이틀 만에 단 이틀 만에 지금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단 이틀 만에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따져보면 한 며칠, 한 몇십 일 동안 떨어지는 것들이 단 이틀 만에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22%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확 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드시는 분. 아니면 어때요?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렸다 더 바닥에서 사야지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첫 번째 하락 때부터 담았어야 돼. 두 번째 하락 또 담고, 그죠?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세요? 보통 요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오늘 제가 통화한 저희 회원분도 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갖고. 아무튼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이 대세 상승장 한번 오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장이 한 번만 더 오면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그죠? 이런 하락이 한 번만 더 오면, 코로나 때 하락이 한 번만 더 오면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 이때 막 포모 걸려갖고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22년 말에 또 폭락이 왔어요. 코로나 때보다 더 큰 하락이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래? 왔었어? 왔었어? 왜냐면 이렇게 올라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올라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근데 코로나 때보다 더 큰 하락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22년도는 좀 완만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갔어. 그죠? 그러니까 또 뭐래?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찐막. 원래 한국 사람은 3세판이잖아요. 찐막.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내가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 하고 나서 또 왔어요, 기회가. 드디어 왔어.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딱 놓고 보니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했어,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여. 그죠? 한 1년 동안은 지지고 볶고 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벌써 사? 어떠세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고점 대비 22% 떨어진 시점이 누군가는 벌써 위기예요. 이미 왜 여기서 다 물려갖고 지금 막 중매사내 레버러지 막 TQQQ 뭐 하면서 하면 돈 버는데 멍청이들 지금 다 곡수리 나고 있고 오바이트 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근데 없던 분들에겐 또 기회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기회인데 손이 나갑니까? 새우깡에 손이 가요? 여러분들? 어? 야 이거 골 때리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세 번째예요 근데. 3세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 이제 멤버십 분들은 이제 제가 가이드를 다 해드렸죠. 어제.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존에 비중이 있던 분들은 현금이 없을 거고 이제. 그죠? 저희 멤버십 분들은 다행히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일부 이제 소진을 시작했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아직 시작 안 했던 분들은 야 이거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분명히 앞에서 두 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던질까 말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위기이고 누군가는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한번 잘 활용해 보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22% 이상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뭘 할지가 중요하잖아. 뭘 할지. 22% 떨어졌어. 그럼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락은 하락이 온 다음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 하락이 오기 전에 미리 내가 이런 하락이 오면 난 뭘 할 거야 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만큼의 하락이 왔을 때 뭘 할 거야 라고 이 하락마다 폭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다. 그러니까 정작 하락이 나와도 좀 더 떨어질 거야 망할 거야 뒤질 거야 이게 시작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육과장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멤버십 분들한테 방송을 켜서 알람을 드렸어요. 왜? 그거 하려고 육과장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위기이고 누군가 기회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 때문에 이제 막 위기가 왔다 막 욕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제가 항상 방송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위기는 항상 반복이 된다니까요. 다만 그 위기에 그럴듯한 이유만 추가될 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15% 하락하는 건 2년마다 한 번씩 나오고 20% 이상 25% 하락 나오는 건 뭐 6년마다 한 번 나오고 25%에서 뭐 한 40%까지 하락 나오는 거는 이건 뭐 10년, 12년마다 한 번씩 나온다고.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예요. 지금까지 주식시장 역사예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번에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안 했으면 이번에 하락이 안 나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항상 뭐라고 가르치냐면 항상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투자해라. 그럼 여기서 뭐 또 막 주식 10만 갖고 있고 90은 현금으로 들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 때 욕심을 내고 여기서 욕심을 부리고 여기서 욕심을 비우는 연습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뭘 보고.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멤버십 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연습들을 많이 저하고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고 지난 과거를 보고 한번 보시면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찾아보자면 그 시절 그 고점에 있을 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때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쭉 올라오고 나서 꺾이기 직전에 있잖아요. 이럴 때 요 구간 한 80% 구간부터 요 고점 구간까지 요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뉴스들이 그때 나왔는지. 그전 하락 때 코로나 때 어떤 얘기 나왔어요? PDR 나왔잖아요. PBR이 아니라 PDR. 그죠? Price Dream Ratio. 원래 PBR이죠. 그죠? 근데 뭐야? 꿈에 투자해야 된다. 이 지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박살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꼭지구나. 근데 시장에서 그때 이럴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 여러 번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에이, 18하고 떠나버리고 시장을 안 본다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저희 멤버십 분들하고는 뭐야? 시장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거 막, 지금 마이너스 지수가 막 4%, 5% 찍히는 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랑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위기를 대면해라. 내 눈앞에 봐라. 도망가지 마라. 그리고 결정해라. 어떻게 할 건지. 너한테 기준이 있느냐? 그럼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행하라 이거. 지금 행해라. 너 원래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지 않냐? 네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근데 정작 위기에 앞에 딱 서면 모든 사고가 정지돼요. 그래서 위기에 대한 대응은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위기가 왔을 땐 그땐 판단하지 마요. 그냥 정해놓은 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훈련이 잘 안 돼 있고 못하기 때문에 유과장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위기는 항상 온다.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만 추가될 뿐이다.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하락에서 그 유과장 멤버십 분들이 추가로 지금 담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중 관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트폴리오. 그죠? 레버러지 막 개별 종목 막 잡주들 막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유과장이 짤짤이 같은 거 매매할 때는 따로 줘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짤짤이 하지 마세요. 줬대. 하지 마. 초보자들 하지 마. 해도 한 주, 두 주에. 만약 나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한 주, 두 주만 하세요. 자리가 높아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비중 관리예요. 내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짜놨어도,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천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정권에서 좀 신경 안 쓰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꺾이니까 이렇게 꺾이니까 이전에 반등이 잘 나왔으니까 여기 꺾이니까 반등이 나오겠지 싶어서 여기서 비중 줄여서 한 2억 실어놨다 이거야. 막 떨어지는 공간에 막 추매해갖고 막 야 좋다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머리 쥐가 나요. 갑자기 부채 상환해야 되고 전세자금 돌려줘야 되고 여기 돈 들어갈 거 생기고 막 이래요. 실제로 만약 여기서 미국의 경기 위축이 나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 위축될 거 아니야. 그럼 소비도 줄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돈이 분명히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돈 쓸 일이 생겨요. 왜? 나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여기 있는 걸 뺐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계좌 50%야. 이거 못 빼겠어. 손가락 자르는 것 같아서. 이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2억을 넣을 수 있어도 비중은 5천 원만 가지고 가는 거야. 5천만 원만. 2억을 넣을 수 있어도 이걸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금액을 찾으셔야 돼요. 편안하다는 게 아예 뭐 만원, 2만원 얘기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알죠? 그래서 비중 관리와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을 이번 하락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과장 멤버십 분들은 제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이걸 딱 영상으로 찍어서 만들어드려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해라. 안 돼 있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해서 딱 가이드를 드려요. 이 포트폴리오 짜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갖고 까불어라.
나머지 갖고. 그리고 장 좋을 때 나랑 짤짤이 매매도 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예? 앞에 있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문가라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 좋은 거라니까. 항상 그걸 명심해야 돼요. 사람은 겸손해야 돼, 겸손. 수익은 누가 준다고요? 제가 종목을 잘 골라갖고 막 전문가들이 막 잘 찍어줘갖고 그 리딩하는 놈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수익은 뭐 누가 준다? 시장이 주는 거야, 시장이. 그렇죠?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데이터와 정보로는 절대로 하락을 맞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눈치챌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뭐 블룸버그 데이터니 실업률이니 뭐니 뭐 PBR이니 막 보잖아요. 훌해서 맞췄어요? 하락? 피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정확하게 들어갔다가 또 여차하면 피하고 또 들어갔다가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비중 끌고 가는 거예요. 일정 비중. 그래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덜어내고, 여기서는 좀 담고, 좀 덜어내고, 좀 담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비중은 어떻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런 비중을 줄이려고 고점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연습을 하려면 개인들의 흥분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이런 전문가들 데이터보다는.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상승만 얘기해요. 최근에 상승 얘기하시는 분들 이제 잘 안 나오더만. 유튜브 방송 확 줄었더만. 이틀에 한 번씩 방송하더만. 요새 일주일 뭐 2주에 한 번씩 방송하더만. 왜? 나오면 욕 처먹으니까. 차라리 이분들 보지 말고 개인의 흥분들을 보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진돗개 원, 진돗개 원 발령입니다라니까 뭐라. 지가 뭔데 진돗개 원이래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8대 2예요. 이제부터 현금 20% 이상, 최소 20% 이상 만드셔야 됩니다. 작년 말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일반 방송에도 얘기했고 멤버십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했어요. 나중에 좆된다고. 근데 제가 무슨 근거로 그랬냐면 이 흥분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개인분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지인 사례를 들어서 한 지인이 1년 반 전에는 저한테 막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저거 좀 알려주세요 했던 분이 갑자기 1년 반 뒤에 만났는데 막 저한테 내가 이만큼 배우고 나는 이런저런 데이터 무슨 뭐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 없다, 나는 장기 투자할 거다 막 이러면서 저를 오히려 가르치려고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내가 배운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이라고 저 말을 눌러버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1년 반 전에 만났을 때 저한테 분명히 알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왔다. 똑같다. 코로나 때와 똑같다. 코로나 상승장 때와 똑같다. 야, 소름 돋는다. 머지 않았다.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반드시 물량을 받아줘야 된다니까요. 흥분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 바라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스닥 부러지면서 진돗개 2 발령하면서 뭐 얘기했냐. 레버러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레버러지를 갖고 있어도 비중 섣불리 늘리지 마세요. 절대로 늘리지 마세요. 그냥 홀딩 하세요. 근데 이 레버러지 때문에 지금 힘들다 그러면 이거 절반 이상 덜어내세요. 그러고 나서 지수가 10% 이상 더 부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 운용에 대한. 근데 보통 이걸 못해요. 왜? 해본 적이 없거든. 할 수가 없어요. 내 손가락 잘라내는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 차트적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현금 확보하세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그렇다고 다 파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70%, 80%는 그냥 내가 혹시나 대단한 확신이 있어도 그냥 들고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건. 아니, 워렌 머핏도 70% 들고 두드러 맞잖아요. 워렌 머핏도 그 시장을 잘 보는. 결국 워렌 머핏이 맞았잖아요, 지금. 또. 그죠? 근데 그 워렌 머핏도 70%는 들고 있잖아요. 그죠?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관리 꼭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 꼭 짜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위기가 항상 반복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안정적으로 쭉 끌고 가는 투자, 그리고 유가장과 함께 앞으로 10년간 이어지는 투자 꼭 같이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